밤 11시 서울 외곽의 폐공장 앞에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형사 강민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 통제선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에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젊은 경찰관이 그를 막아섰지만 민호는 그의 팔을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바닥에는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흔적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구석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유나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흔적은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CCTV도 꺼져 있었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범인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다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그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민호의 가슴에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지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유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그는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익은 천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18살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꿈인가?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학교 늦겠다. 민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젊은 부모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15일 서울 강남구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05년, 20년 전입니다. 그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스 속 피해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민호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과거로 돌아온 것입니다. 민호는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학생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반 아이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창가 끝자리, 20년 전 그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민호야, 어제 숙제했어? 옆자리 친구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미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였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은 온통 유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살아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는 급히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유나가 다니던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교복을 입은 18살의 유나였습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있는 그녀, 웃고 있는 그녀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기요. 민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유나는 조금 당황한 표호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자신을 모릅니다. 둘은 1년 후에 처음 만나게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그녀를 지키겠다고. 그날부터 민호는 유나를 멀리서 지켰습니다. 그녀의 등하교 시간을 파악하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몰래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드디어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이 왔습니다. 대학교 앞 카페였습니다. 민호는 일부러 그 카페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민호 아니야? 그녀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나야. 오랜만이다. 고등학교 때 옆 반이었잖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도 둘은 이렇게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유나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불안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10월 8일, 유나가 살해당한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하루 종일 유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집착해? 유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민호는 유나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들어가. 내가 여기서 지켜볼게. 알았어. 들어갈게. 유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밤새 그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잠깐 졸았을 때였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유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창문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민호는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민호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경찰이 왔고 민호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무슨 관계죠? 연인입니다. 오늘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 앞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경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범인을 봤다는 건가요? 네, 창문으로 도망가는 걸 봤어요. 검은 옷을 입고. 하지만 경찰은 그를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신문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세상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중학교 교과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5살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또 돌아왔어. 이번엔 더 과거였습니다. 3년이나 더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번이나 유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리셋될 때마다 시작점이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럼 준비할 시간이 더 많다는 거잖아.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민호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태권도 도장에 등록했습니다. 중학생이 웬일로 이렇게 열심히 해?
관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근육이 붙고 반응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동네 양아치들이 시비를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야, 너 돈 있냐? 3명의 불량배가 골목에서 그를 둘러쌌습니다. 예전에 민호였다면 겁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없는데요. 이 새끼가 건방지게. 한 명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민호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격했습니다. 정확한 발차기 한 방에 그가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민호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몇 번의 공격 끝에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민호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민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왜 경찰이 되려고 하니?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아야 할 범인이 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경찰대학에서 민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격 훈련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체력 테스트에서 1등을 했습니다. 수사 기법을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동기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강민호, 너 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유가 있어서.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4년이 흐르고 그는 형사가 되었습니다. 첫 발령지는 서울 강남경찰서였습니다.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강민호 형사님, 첫 사건입니다. 선배 형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범행 수법을 보는 순간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20년 전, 아니 미래에서 봤던 그 사건과 동일했습니다. 이거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었어. 이게 첫 사건이야.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사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폐건물 지하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구석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담배꽁초였습니다. 특이한 상표였습니다. 이건. 민호는 주머니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형사, 여기서 뭐하나? 돌아보니 상사 진혁이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현장 조사 중이었습니다. 혼자? 밤에? 진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손 떼게. 위험해. 하지만 명령이야. 진혁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손을 떼라는 걸까요? 민호는 진혁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담배꽁초의 상표를 추적했습니다. 그 담배는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민호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이 담배 사는 사람 아세요? 편의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조태수라고 한 동네 사는 사람이 자주 사가요. 주인이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조태수.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과거 유나를 죽인 범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저 앞 연립주택 2층인데. 무슨 일이라도?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급히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연립주택 앞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조태수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민호는 차 안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조태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조태수는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통화는 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조태수가 전화를 끊고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전화부스로 다가갔습니다. 발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그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병원으로 연결됐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민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민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간호과장 박은주입니다만. 민호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은주. 유나의 병원 동료였습니다. 아니, 될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수와 박은주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과거 사건 기록을 뒤졌습니다. 경찰서 지하 자료실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2006년 10월 8일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유나의 사건 보고서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멈추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증거 목록이 불완전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됐어야 할 물건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거야.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증거를 숨긴 것입니다. 보고서 끝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진혁?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사 진혁이 그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왜? 민호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구석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태수 마이너스 석방후 추적 필요. 진혁은 조태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잡지 않았을까요? 민호는 진혁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맨 밑에서 낡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에게 2000년 5월 3일. 민호는 그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진혁의 딸이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혁은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과 연결된 자들을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혁이 들어왔습니다. 강 형사, 여기서 뭐하나? 진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고서 제출하러 왔습니다. 내 책상을 뒤지면서 진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배님, 저는 그냥 이 사건에서 손 떼라고 했을 텐데. 진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은이, 선배님 따님 이름이죠? 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가. 진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혁은 책상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인물들의 관계를 그렸습니다. 조태수, 박은주, 진혁, 그리고 유나. 모두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 민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움직여선 안 됐습니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민호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2006년 10월 8일까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유나였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시점을 바꿔야 했습니다. 민호는 유나가 다니는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유나가 나타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고르고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혹시 간호학과 2학년이세요?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유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경찰인데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민호는 경찰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러니 저쪽 카페로 가시죠. 민호는 조용한 카페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유나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최근 이 근처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민호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특히 간호학과 학생들이 타깃이 되고 있어요. 정말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를 당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유나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10월 8일 그날 밤엔 꼭 집에 계세요. 10월 8일요? 왜요? 그냥 위험한 날이 될 것 같아서요. 민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민호는 카페를 나와 다음 목표로 향했습니다. 조태수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지트는 서울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민호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공장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 형사놈 계속 우릴 쫓아다니던데. 조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혁이 처리하겠다고 했어.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진혁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10월 8일 계획은? 조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야. 병원 간호사 제거하고. 민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유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 여자야? 진혁이 지목했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혁이 유나를 지목했습니다. 왜일까요? 민호는 조용히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혁은 왜 유나를 죽이려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 형사, 나야. 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배님, 내일 아침 일찍 나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오면 알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불안했습니다. 진혁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민호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혁은 이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들어와. 민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보게. 민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은주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그 여자 15년 전 장기 밀매 조직에 있었어. 진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죽던 날 그 병원에 있었지. 민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시는 건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 형사, 자네는 지킬 사람이 있나? 있습니다. 그럼 이해할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 진혁이 돌아섰습니다. 10월 8일, 그날 조직을 일망타진할 거야. 하지만 선배님, 자네는 빠져. 이건 내 싸움이야. 진혁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10월 8일, 그날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진혁도 조직도
그리고 운명도 10월 8일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강민호 형사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꼭 집에만 계세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 실습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제발 집에만 계세요.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쉬겠다고 연락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 꼭 잠그시고요.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민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진혁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선배님 어디 가셨어요? 민호가 다른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침 일찍 현장 출동 나가셨어요. 어디로요? 서울 외곽 폐공장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태수의 아지트였습니다. 민호는 차를 몰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막혔습니다. 그는 사이렌을 켰습니다. 차들이 비켜줬습니다. 30분 만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공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벽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민호는 반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형사다. 죽여.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조준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3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유나야? 그는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안쪽이었습니다. 유나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유나야. 민호는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총구가 그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조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총 버려. 민호는 권총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조태수가 그것을 걷어찼습니다. 넌 대체 뭐냐? 왜 계속 방해하는 거야? 그 여자를 놓아줘. 민호가 말했습니다. 못 놔. 진혁의 명령이거든. 조태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여러 명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조태수가 당황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조태수의 손목을 쳤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격투를 벌였습니다. 민호는 태권도로 익힌 기술을 썼습니다. 조태수를 제압했습니다. 그를 바닥에 눌렀습니다. 끝이야. 민호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유나부터 풀어줘요. 민호는 유나에게 달려갔습니다. 밧줄을 풀었습니다. 재갈을 벗겼습니다. 괜찮아? 유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늦었어.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배님,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 형사, 비켜.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자를 죽여야 해. 진혁이 유나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비키라고. 진혁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어머니가 박은주야. 내 딸을 죽인 년의 딸이라고.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나가 박은주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는 대물림되는 거야. 진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배님, 총 내려놓으세요. 비켜, 민호야. 안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진혁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민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망쳤던 조직원 한 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 죽어라. 그가 민호를 향해 총을 쏘려 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이미 날아왔습니다. 유나를 향해서였습니다. 민호는 몸을 날렸습니다. 유나를 감쌌습니다. 총알이 그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뜨거운 고통이 퍼졌습니다. 민호야. 유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었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5살의 자신이었습니다. 또 리셋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약했습니다. 리셋될 때마다 생명력이 줄어들고 있어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진혁의 딸 지은 2000년 5월 3일 실종, 5월 10일 시신 발견, 담당 병원 강남 메디컬 센터, 당시 의사 박은주. 민호는 인터넷으로 과거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2000년 5월의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장기 밀매 조직 적발, 병원 원장 구속, 강남 메디컬 센터의 원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최민석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최민석의 재판 기록을 찾았습니다. 증인 명단이 있었습니다. 박은주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구나. 민호는 이해했습니다. 박은주는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 과정에서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박은주가 범인이라 믿었습니다. 잘못된 복수였던 것입니다. 민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번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진혁도 유나도 모두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최민석? 그가 핵심이었습니다. 민호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00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리셋은 그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최민석을 현재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는 출소 기록을 찾았습니다. 최민석은 10년형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 출소했습니다. 지금은 2005년이었습니다. 아직 감옥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무슨 관계시죠?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사건 관련 조사입니다. 민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경찰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대 학생증을 보여줬습니다. 교도관은 허락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민호는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민석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누구시죠? 최민석이 물었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2000년 5월 진지은 사건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최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건이 왜? 당신이 관여했죠? 민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최민석은 웃었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증거라도 있나? 박은주가 증언하지 않았죠. 왜죠? 그건 그 여자한테 물어봐. 최민석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0년 후 당신 조직원들이 또 사람을 죽입니다. 최민석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2015년부터 시작되는 연쇄살인. 당신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민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석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최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조태수. 당신 부하 맞죠? 최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이 박은주 딸을 죽일 겁니다. 2006년 10월 8일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최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내게 이걸 말하지? 당신이 막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은주가 당신을 보호했잖아요. 증언하지 않았으니까. 최민석은 한참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조태수한테 연락하지. 정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어.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박은주를 보호해줘. 그의 딸도. 민호는 놀랐습니다. 최민석은 박은주를 지키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최민석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민호는 다시 진혁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형사가 되기 전에 진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형사님. 민호는 경찰서에서 진혁을 불렀습니다. 진혁은 젊었습니다. 아직 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신가? 강민호라고 합니다. 할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민호는 진혁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최민석의 조직, 박은주, 그리고 미래의 일들. 진혁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네 정신이 온전한가? 믿으셔야 합니다. 2006년 10월 8일 그날 모든 게 일어날 겁니다. 민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진혁은 한참 그를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있나? 증거는 그날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가주세요. 진혁은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거짓말이면 각오해.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2006년 10월 8일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 8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준비되셨죠? 그래. 폐공장 앞에서 만나지. 민호는 유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유나 씨, 오늘 집에만 계세요. 또 그 얘기예요? 왜 자꾸 그러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요. 오늘 하루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집에 있을게요. 민호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진혁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강민호, 정말 오늘 일이 벌어지나? 네. 조태수가 올 겁니다. 그럼 기다려보지. 두 사람은 공장 근처에 숨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쯤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조태수였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명의 부하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겁니다.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조태수 일행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진혁도 뒤를 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그 간호사 처리하는 거 맞지? 조태수가 물었습니다. 응. 보스가 지시했어.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박은주 딸이라며? 왜 죽이는 거야? 몰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민호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진혁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둘은 동시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조태수 일행이 놀랐습니다. 제기랄. 조태수가 총을 꺼냈습니다. 진혁이 먼저 발포했습니다. 조태수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부하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한 명을 제압했습니다. 진혁이 다른 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조태수만 남았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민호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끝이야.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태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형사님, 성공했습니다. 민호가 진혁을 봤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그때 민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죠? 저 윤유나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배회하고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 문 잠그고 숨어요. 제가 지금 갑니다. 민호는 진혁을 봤습니다. 형사님, 유나가 위험합니다. 뭐? 가보자. 둘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유나의 집으로 달렸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집 앞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뛰어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유나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나야. 어디 있어? 민호는 방마다 뒤졌습니다. 침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유나야. 나야.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문 열어.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떨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무서웠어요.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진혁이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아무도 없네. 도망간 것 같아.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 씨, 이제 안전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진혁이 신고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호해주게. 진혁이 후배 형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민호는 유나를 경찰들에게 맡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어디 가요? 끝낼 일이 있어요. 민호와 진혁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어디로? 진혁이 물었습니다. 병원입니다. 박은주를 만나야 해요. 두 사람은 강남 메디컬 센터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박은주를 찾았습니다. 간호과장실에 있었습니다. 박은주 씨?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여성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진혁이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박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2000년 5월 진지은 사건 기억하시죠? 진혁이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협박을 받았어요. 딸을 해치겠다고. 박은주가 울먹였습니다. 최민석의 협박이었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진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제라도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혁은 한참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진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사님, 끝났어요. 진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끝났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복수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조태수와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최민석도 추가 혐의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박은주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민호는 유나를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요? 사실 저는
미래에서 왔어요. 유나는 웃었습니다. 무슨 영화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유나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진심이세요? 네. 당신은 원래 오늘 죽을 운명이었어요. 유나는 한참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살려준 거네요. 네. 고마워요. 유나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살아줘서.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빛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나는 살았습니다. 진혁도 복수를 멈췄습니다. 범인들도 모두 잡혔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리셋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아볼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보였습니다. 2025년 10월 9일, 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0대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돌아왔어. 현재로 돌아온 것입니다. 민호는 급히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나야. 민호야? 벌써 일어났어? 오늘 쉬는 날 아니었어? 민호는 웃었습니다. 살아있는 그녀의 목소리. 응.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사랑해. 갑자기, 그래도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반전다방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의 이야기엔 언제나 반전이 있고 그 안엔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한 잔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반전이 담긴 커피 한 잔 준비해 두겠습니다.